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사흘째 하락하며 장 중간에 2020포인트 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 하락폭을 다소 줄이면서 2030선 후반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금통위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오늘 옵션 만기라는 큰 변수가 산재해 있습니다.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외국인들의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또 받아주고 있다는 점은 낙폭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도가 집중되면서 장중 하락했던 코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을 한 상태고요. 코스닥은 5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 plus.cntv.co.kr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도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연중 최저치로 마감한 코스피 지수, 옵션 만기일 오늘 또다시 저점을 낮췄습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상승 모멘텀은 제한된 가운데 외국인이 바이콜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하락한 203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40포인트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키워가면서 장중 2029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5일선과 21선 크게 하회하면서 61선을 지지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사흘째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3,6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매도했던 기관이 이 시간 매수로 돌아서면서 41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2,5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파란불이 들어왔던 코스닥 지수가 이 시각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1포인트 오른 526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26포인트로 출발하면서 5일선 소폭 하회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줄이고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10시 30분 구간의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시초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32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12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관망하는 가운데 이 시각 1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들어서 상승한 이후 오늘 1110원대 위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환율은 3원 30전 상승한 111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1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상 기대감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가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흘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남북 군사회담이 결렬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조선주가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원스러운 반등은 아니지만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인데요. 현대중공업이 2%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부터 ST조선해양까지 강보합권에 움직이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한진중공업도 1% 이상 오르면서 조선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건설주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중현 장관이 디테일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대산업이 5%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4%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삼성물산만 빨간불 켜면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는 부진하지만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LED 관련주는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성 엘컴텍이 9%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디텍도 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RF텍과 루멘스가 2%, 3% 이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밀 가격은 중국의 극심한 가뭄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효성 OMB가 9%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비가 6% 오르고 있고요. 농업바이오가 3%, 남해화학과 대동공업, 카프로가 모두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면서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광명전기가 7%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도전기와 재룡산업도 4%, 6% 이상 급락하면서 남북경협주 전 종목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시장 흐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일부 종목, 증권, 일부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 나오셨고요. 또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도 다우가 상승을 이어갔죠. 8거래일째 다우지수가 상승을 이어갔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로 국내 증시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 있을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라는 부담과 함께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옵션 만기를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과연 어때야 하는 건지 두 분의 전문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숍님, 네. 옵션 만기일인 오늘 시장의 움직임 어떨까요? 네, 이미 한 사흘째 옵션 만기일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실질적인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은 이미 다 해소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프로그램 관련된 매매는 거의 별로 영향력이 없는데요. 시장 내용 자체가 이제 외국인의 매도라는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신경을 쓰면서 금주에는 이제 만기일도 있고 내일은 또 이제 금통위도 있고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거치는 과정에 조정을 나름대로는 깊게 잘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패턴에서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배경 그런 것 때문에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시장에는 매수 주체가 없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힘이 일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을 저지하고 있다는 건 좋게 봅니다. 차트를 잠깐만 보시면요. 종합지수가 지금 2030포인트대의 어떤 61선 지지를 아마 얻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얻는 거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이런 부분과의 괴리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메워나가는 과정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가장 깊은 저점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옵션 만기일 영향은 지금 오전에 겪으신 그 정도의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레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비쇼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장 후반에는 지수가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2000시대를 맞아서 주역이었던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오늘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달 28일을 이후에 하루를 제하고는 연일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있는 이유는 참 많겠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영훈 과장님, 외국인들의 매도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그 국내 증시는 여타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미국으로다가 대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저금리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다가 이제 돈을 풀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있던 그런 자금들이 선진국 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가면서 이머징 마켓 쪽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인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그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중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게 작년도에 좀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긴축 영향이 뒤늦게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그 매도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국내 시장의 그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 있는 여러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체들이 또 미국 경기에 많이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에 있던 어떤 악재와 또 미국에 있는 호재들이 뒤섞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판단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국내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보다는 어느 외국인은 팔고 어느 외국인은 다시 또 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아마도 오늘 정도가 좀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후로다가는 좀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비초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향후 증시 흐름 예측 좀 해주세요.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외국인 매도 자체가 지금 빠져나가서 일각은
미국에서 뭐 조성한 분위기인데요. 미국 이외의 어디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개도국들의 물가 인상폭들이 많이 이제 뭐 인플레 우려를 나타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도 일어나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 자체도 재정 적자라는 부분이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요. 이쪽은 이제 위험해졌으니까 팔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투자를 하겠다. 그쪽 경기는 좋으니까 그건 너무 빠른 속단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요. 일시적인 차익 실현 어떤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어느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뭐 요번 금통이라든가 오늘 만기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나고 나면 더 차익 실현을 한다기보다는 차익 실현 할 사람은 하겠지만은 또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겠나 본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매도만 좀 잦아든다면 실질적으로 시동을 걸고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 매수세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 부분은 적절한 조정으로 끝난 것이 되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는 정말 장에 변동을 줄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같은 변동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원 과장님,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중국 관련해가지고도 좀 여파를 미치기는 했지만은 국내 주식시장이 작년에 가장 좋았었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석유화학, 그다음에 그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낙폭이 참 컸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좀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서 여타 업종으로 좀 피신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런 악재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대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도했었던 그런 업종들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 같은 것들은 그 이익 사이클이 상당히 좀 길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2012년까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좋았던 것들이 뭐 갑자기 한꺼번에 나빠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 주도주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략 토크 시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겨루는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숍님께서 오늘까지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 종목 배틀 종목들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비숍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십니다. 세 가지 종목을 현재 포트에 담고 계신데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3% 급등을 하더라고요. 어제 종가 수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은 30%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증권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증권지는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참 좋은 가격대 잡았습니다. 10% 정도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노공업 역시 3%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차익 실현하십니다. 코오롱건설 우리가 11월 25일에 매수를 했었고 참 포트에 오랫동안 담겨 있었던 종목인데요. 코오롱건설은 1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글로비스와 LG패션은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시는데요. 글로비스가 마이너스 1.3%, LG패션은 마이너스 4% 정도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비숍님의 포트에 있는 1, 2위 수익이 가장 좋은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설 연휴 전에 비해서 수익이 2배나 더 뛰었거든요. 차트가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9일에 매수를 했었고 오늘까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수익이 한 27% 이상 났습니다. 자, 두 번째 2위 종목 살펴보죠. 현대증권인데요. 1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현대증권은 1월 17일에 15,900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숍님, 네. 코오롱건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데요. 네. 예,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뭐 오랫동안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예. 뭐 이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윤중근 장관께서 뭐 DTI 규제 완화를 연장을 하겠다는 논의에 대해서 뭐 어떤 반론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건설 경기라는 그런 부분의 업황 회복을 볼 수 있었던 시점에서 이제 아주 타이밍이 딱 좋았었는데요. 이달 말 정도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많이 빠진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 뭐 6,000원 가까지 올라갔었죠. 그랬다가 쭉 이제 흘러내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끊어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끊어줍니다. 얘기일 뿐이지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달 말이면 결정이 날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결과에 따라서 건설업종은 반드시 또 건드려야 되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또 글로비스하고 LG 패션도요. 사실상 시장이 한 사흘째 아주 뭐 심각하게 흔들어 놓기 때문에 도저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끊어내기는 합니다만 다분히 바닥 쪽이고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쪽이라는 부분들이 이번 것들 일정 전체적인 조정만 끝나고 나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한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탄력이 둔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끊어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LG 패션도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나 이상이 없는데 예. 바닥 이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갔다가 수익이 났다가 좀 다시 더블 바닥 형태를 만드는데요. 굳이 매도를 안 해도 됩니다만은 현재에서는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일단 끊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비숍님 AS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여운 과장님의 포트폴리오 종목 살펴보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배톨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죠. 네, 정여운 과장님 오늘까지 5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십니다. 호남석유가 34%나 수익이 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자, 제일모직 역시 2% 정도, 20%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LG화학은 지난주에 비해 수익률이 줄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분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요. 삼성증권은 매수한 가격대 있고 삼성전자는 지난 시간에 매수가 됐었던 종목인데요. 마이너스 3% 정도의 등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 매도하십니다. 아시아나항공인데요.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시는 거고 매수한 가격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정영훈 과장님 1위, 2위 수익률 보이고 있는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종목은 호남석유인데요. 우리가 매수한 시점이 12월 9일이었고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무려 35%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일모직의 흐름도 살펴볼까요? 제일모직은 12월 23일에 매수가 됐었고 여전히 포트에 참 오랫동안 남아있는 종목인데요.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정혜원 과장님은 그래도 종목을 다 들고 가시는 편이세요? 예. 예.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 그런 주식들로다가 구성을 하고서 그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목들을 다 들고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정도가 지수가 좀 저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호남석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석유 화학주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긴축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동안 매도 물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점에서부터 추가적으로다가 좀 한 4일째 좀 하락을 하면서 21선에 지금 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선에 닿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 11월 달서부터 호남석유가 21선에 닿았을 때 어떤 식의 움직임이 보였나라고 하게 되면은 11월 달 같은 경우는 21선을 깨고서 한 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깨자마자 다시 또 회복을 하고서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11월 달 같은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닥을 친다. 그리고 이 2000선 근처에 오면 올수록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유유 자금들이 그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12월 말 정도에 21선을 살짝 깨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33만 5천 원 이 부근에서 1차적으로다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비중을 좀 들어가시는 것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신고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투자 자문사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이 전자 소재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IT 종목을 살 때 삼성전자하고 더불어가지고 IT 업종으로다가 좀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12만 원대를 강력한 지지선으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선하고 60일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만 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서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가 반등을 할 때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일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12만 원대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화학이 저희가 샀을 때 그 가격대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샀을 때 가격대에 오면 올수록 매수를 더 하셔도 괜찮다라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작년도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가격대가 36만 원하고 37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8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대는 앞으로다가 36만 원, 37만 원의 강력한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아마도 이 근처 어디선가는 그 바닥을 찍고서 다시 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것들이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실적 기대감들 그리고 그 LCD 글래스 공장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신성장 동력들이 아마도 2012년도에 계속적으로다가 이제 실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다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무리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G화학 매수 시점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최근에 낙폭 상당했던 부분을 이용해서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비숍님과 정여운 과장님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다시 한번 AS를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종목 배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숍님 오늘 신규 배틀 종목을 3종목이나 들고 나오셨는데요. 좀 전에 투자 전략 토크 시간에 시장이 조정받는 건 오늘까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예, 이제 매수 시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근데 조금 중소형 개별주를 이제 골라왔습니다. 네. 3개를 뺐으니까요. 3개를 채우겠다는 관점이 되겠는데 시장이 조정이 마감이 되면은요. 먼저 우선 아직도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우선적으로 중소형 개별주가 지금은 산발적으로 움직이나 좀 더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물가 인상 모드라든가 곡물 가격 인상 모드를 볼 때 농산물 가격과 관련된 그런 테마가 먼저 우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경농을 가지고 왔습니다. 농산물 가격과 관련된 종목에는 농우바이오, 대동공업 등등이 있습니다. 조비 등등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짧게 단기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패턴 자체가 이렇게 단기로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바닥권에 있는 경농이나 남해화학 등을 선호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경농은 약간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완전한 바닥권입니다. 자산 가치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테마 형성 오늘 일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움직일 것으로 보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으로 이제 권장해드릴 가격은 3,800원에서 3,900원 사이 정도에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 3,860원이니까 이 정도도 좋겠죠. 손절은요. 손절 가격은 3,600원 정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바닥권이므로 손절을 좀 깊게 잡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넓게 가고 길게 가는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짧게 잡지 않고 좀 길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압축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힘이 좋을 거다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의 테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이제 현대위아가 상장이 되고요.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일단 먼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저점 메리트라는 게 부각이 되는 한락 공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좋겠습니다만은 조그만 스몰캡 쪽으로 대원광업을 또 가져왔습니다. 대형광업은 전년도에 이제 영업이익 한 300% 이상 증가를 하는 정도로 매우 아주 타당한 수익이 나왔고요. 차트 자체는 바닥권에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다 옥상옥을 건설하는 그런 패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콜만 나온다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동사의 매수 적정 가격은 4,500원에서 4,6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61선 위쪽에 살짝 떠서 원바닥, 투바닥, 더블바닥을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4,670원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장중에 흔들림을 이용해서 4,60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로스컷 기준은 4,300원 정도를 설정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가액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7,000원 정도를 설정을 하고 위에 오버슈팅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요, 자산가치주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거로 올해는 판단을 해봅니다. 키움증권은 아주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 2년 가까이 됩니다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다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우 기술 가지고 왔는데요. 박스권 상태가 한 2년 거듭했다 그러면은 사면은 여지없이 박스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단기 매매용 종목이 되고요. 현재는 박스를 넘은 상태입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흔들던 종목이죠. 굉장히 퍼도 낮고요. 저퍼주고 자산도 가치가 있고요. 키움증권 같은 우량 자회사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돼서 또 실적도 무난하게 기대감이 되는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면 아주 오래간만에 위로 치고 올라오는 강력한 힘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9,930원 현재가를 달리고 있는데 10,000원 이하 가격에서 받으면 된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점 중에 적당히 받아주신다면요. 동사의 패턴은 여기서부터 오랜 기간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한 적어도 16,000원 이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충분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흐름이 계속 항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로스코 기준은 9,5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최근에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을 보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 중소형 개별주를 보는 게 맞겠다.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비숍님께서 오늘 신규 배틀 종목으로 경농과 대원 강업 그리고 다우 기술을 주셨는데요. 함께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혜원 과장님의 신규 종목 배틀 종목 보겠습니다. 기아차 들고 나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오르고 잘 올랐었던 기아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전히 성장 스토리는 유효합니다. 그리고서 별로 달라진 게 없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다만 우려를 하는 것들은 이제 환율이 계속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자동차들이 그러한 그 예상되는 실적을 좀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지만은 기아차나 현대차에 대한 자동차 업종을 투자를 하는 모든 분들은 이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추가적인 악재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살아남에 따라 가지고서 미국 시장으로다가 진출을 하고 있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K5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 시장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가지고서 수혜를 훨씬 더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해외 법인들의 실적 호전세가 2011년도에는 급속하게 더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아차에 대해서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느끼는 거는 아마도 그 2010년도 하반기 때 9월 달까지 올라갔을 때 그런 모습들이고, 실제로다가 11월 달 이후에서는 그다지 큰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기아차가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큰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학습 경험 때문에 이제 매매를 많이 하셨다가 이제 못 올라가니까 또 다시 팔고 다른 쪽을 이제 또 살펴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좀 그 엉덩이를 무겁게 가지고서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인 55,000원 정도 선서부터는 이제 일정 부분 사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서부터 있었던 고점 53,000원 선, 61선 있는 부분이 가장 강력한 지지선으로다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만원대도 상당한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53,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투자기관들이 뭐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타 그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55,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그런 분들은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으로다가는 아마도 이 고점인 6만 원대를 올해는 다시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올해는 한 7만 원 정도 선을 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절선은 아마도 뭐 많이 잡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5만 원 아래로다가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5,000원서부터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혜원 과장님의 신규 종목 배틀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숍님과 정혜원 과장님의 배틀 종목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이어서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참여 방법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투자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롯데쇼핑인데요. 43만 8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479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언제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신 건데요. 롯데그룹의 대한통운 인수이사를 밝히면서 롯데쇼핑의 주가 역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비숑님. 네. 예,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 가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일단 뭐 10% 비중이시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단타를 하러 들어가신 건 아닌 거로 보이고요. 롯데쇼핑이라는 회사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악재를 이용해서 가치가 있는 종목의 저평가 상태를 받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셨다면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화두가 되는데요. 그 물가에 대한 이제 인상 억제를 우리 정부 쪽에서요 계속 입김을 넣고 있는 게 유통업계를 뭐 어쩐다, 통신요금을 어쩐다, 뭐 공공요금을 어쩐다 계속 누르고 있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쇼핑은요 대한통운 인수 의사를 좀 전에 하신 대로 밝혔고요. 그런 부분에다 이제 인플레 요소가 있는 이런 때는요 유통업계라는 게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패턴 때문에 아주 좋은 회사가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고려치 않고 단타 매매로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손절 가격은 뭐 두말할 거 없이 41만 원이 깨지게 되면 컷 해내신 게 좋은데요. 현재 패턴에서는 40만 원에서 41만 원 사이까지 저점을 만들고 돌아서서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요.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10% 넣고 저점을 다시 받으실 요량으로 들어가셨다면 41만 원 깨졌을 때 한 10% 더 매수를 해주셔가지고 매매를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되면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한 50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유지하셔도 달성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롯데쇼핑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중해신약 보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냈었는데요. 지금은 또 소폭 밀리네요. 0.8% 정도 조정받으면서 8,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고요. 중해신약을 7,5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098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더 사도 되는 걸지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정혜원 과장님. 예, 그 7,500원을 사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회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재료를 좀 아시고 단기 매매 쪽으로다가 좀 그 집중을 하시는 그런 분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신약 관련해가지고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역시 중해신약 같은 경우에도 간암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다가 그 미래에 있던 어떤 그 불확실한 그런 어떤 이득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7,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강한 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봉상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7,000원대를 돌파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마도 10,000원 정도까지는 매매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좀 그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를 매도 가격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다가 아마도 중해시장에서 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뭐 이제 공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뉴스에 따라 가지고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7,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아마도 종가상으로 다 5일선을 깨는 그런 시점이다라거나 아니면 좀 이격이 좁아졌을 때 그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부분들은 10,000원대 일부 그 이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해신약 받으렸고요. 이번에 해인 보겠습니다. 해인을 9,300원에 25% 가지고 계시다고 3755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향후의 전망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울진 몰디브댐 광산 개발 소식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또 해인은 비숍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예. 작년에 뭐 한 3,800원 정도 매수해가지고 한 2배 정도 먹고 빠졌었는데요. 이 동사는 이제 그러고 나서 뒤풀이에 보시면은 물량을 어떤 약간 털어내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그 오버슈팅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 비중을 넣으신 거는 알겠는데요. 굉장히 짧게 끊거나 아니면 밀리면 바로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밀려도 그냥 속수무책 가만히 계시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회사 가치는 아직도 저평가는 맞습니다. 그러나 워낙 잠자던 종목이 떠서요. 1차, 2차, 3차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걸리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인은 워낙에 거래가 없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그래서 움트는 걸 보고 저도 사서 가볍게 이제 짧고 나왔는데 이 뒷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올라가는 시세의 흐름 자체가 거래가 줄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시고요. 이미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올라가면 10,000원대 잠깐 넘어갔을 때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아무래도 이미 다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간 얘기를 재탕 삼탕으로 중복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는 보지 마시고요. 10,000원대 살짝 위쪽에서 끊어내시고 또 하신다 해도요. 짧게 하셔서 조심성 있게 하셔야 될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동안 급등세를 탔던 종목들의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코를 보겠습니다. 올 들어 최고 테마로 꼽히면서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코코입니다. 1,5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1호 이사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초보 투자자입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손실이 나고 계시네요. 예. 비중이 10%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호기심이나 아니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급등주들, 특히나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실적으로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류의 어떤 뭐 테마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그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다가 있어 왔습니다. 2000년도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뭐 이제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다이얼 패드라는 그런 신기술로 인해 가지고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코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다가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 주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 상승을 하기는 좀 힘든 그런 과정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뭐 급락을 한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요. 아마도 10,000원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왔다 갔다 좀 움직이면서 지리한 횡보 이후에 좀 천천히 이제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다가 그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상승하는 그런 구간들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한 구간으로다가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비중도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다 볼 거는 아니고요. 뭐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매매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우량주로다가 갈아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진 디스플레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12,550원에 사셨다고요? 비중 적지 않으셨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답답하시다고 4217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최근에 낙폭이 참 큽니다, 비중이. 네, 예. 일진그룹 전체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진 머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실망매 성향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진 머터리얼즈가 상장이 되면 일진그룹이 수혜를 보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기대감이 조금 있었었는데요. 내용을 까보면 일진 머터리얼즈는 그 찬한 몫으로 떼어놓은 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유상 소각이 돼서 지분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하락할 사유가 없습니다. 시장 여건하고 그런 부분들 빼고는요.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좋은 가격에 사셨는데요. 이건 뭐 추세를 깨고 내려갈 땐 좀 끊어주시는 게 좋았는데 최근 시장의 어떤 조정세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오버슈팅 상태가 아닌 종목은 다시 아주 안정된 지지선까지 조정받고
받고 올라가는 게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관행을 이제 겪고 계시다. 물론 이제 흑산병이 나오면서 밑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불안하시긴 하겠습니다만 기업 가치나 이건 뭐 저 LED 소재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요. 일진그룹 자체도 점점 잘 나가고 해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이고요. 지수 하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투매가 몰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손절할 가격은 지났기 때문에 버티신 다음에요. 다시 올라가는 부분에서 일단 본전이 오면 끊어내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6%대로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현대산업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33,000원대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현대산업을 사신 분은 38,9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요. 시흥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279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예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정용 과장님. 예, 그 금일 하락을 하는 거는 아마도 그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아까도 그 모두 얘기를 드렸던 윤중현 경제부 장관이 DTI 규제에 대한 그런 얘기들 때문에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특히나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타 그냥 빅5에 대한 그런 건설주들보다는 주택에 대한 그런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으로 다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거해가지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정부 정책들이 상당히 어떤 파격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움직이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도 이제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이제 3만원대 부근에 다시 박스권으로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35,000원 이상으로다 오늘 시초가가 되겠죠. 그 박스권 위로다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또 시일과 또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돈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10%다라고 해가지고서 좀 관망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버티는 거는 괜찮지만은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물타기를 하시는 건 좀 금해줬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이런 그 하락이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의 이제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에 대해서라도 이거를 좀 잘라버리고서 다른 종목으로 더 갈아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주는 그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일부라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빅5에 대한 그런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플랜트 수주라고 하는 해외 공사라고 하는 그런 그 돌파구를 통해 가지고서 나갈 수 있지만은 얼마 전에 있던 이제 월드건설의 부도 사태 법정 관리 들어갔었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중소형 건설사일수록 그리고 주택의 아파트의 좀 비중이 클수록 점차적으로다가 위험성에 노출되는 게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건설주들에 대해서 이제 빅5 이외에 그런 어떤 건설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그 리스크 관리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문의 주신 종목을 살펴드릴 텐데요. 휴캠스입니다. 주가가 꼼짝을 안 하네요.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21,400원, 30%를 들고 계십니다. 비숍님께 드릴게요. 네, 예. 너무 조금 고점에 사셔가지고 이제 한동안 좀 고생을 좀 하고 계신데요. 회사 내용은 좋은데요. 앞부분에 이제 무상증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량 출회가 나오고 있고요. 그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게 여기시면서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무상증자가 윗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고요. 박연차 회장, 태광실업이 이제 대주주로 있고 그런 부분들이 증자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하면서 회사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너무 윗부분에서 하셔서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고 고려치 아니한 게 물량의 증가라는 부분이 이렇게 소화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부분을 고려치 않으셨기 때문에 답답하게 한 3개월 지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자체는 조정을 많이 받는데 동사는 이미 많이 내렸기 때문에 조정을 안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게 낫겠고요. 현재는 19,000원대를 깨지 않는 범위로 조정을 끝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손절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물량 부담 때문에 뭐 N자형 상승을 하게 될 거는 보입니다만은 무난하게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치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내하시는 것이 이제 유일한 대안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을 뭐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KTNG 역시 최근에 하락이 참 큽니다. 이분께서는 6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손절가를 놓친 것 같은데 오늘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998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정희원 과장님, KTNG 지금 오늘 좀 팔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단기간에 하락폭이 계속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당 시즌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 관련해가지고 LG U+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다가 반등을 해가지고서 올라가기라는 상당히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2010년도 7월 달에 저점이었던 이제 58,000원을 깨면서 아마도 좀 그 판단을 잘못하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다 하락폭은 상당히 좀 적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락폭이 적을 뿐이지 이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을 교체를 하시기를 질문하신 분이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서 다른 여타 종목으로 다 갈아타시는 것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그 반등이 일어나고 주가가 상승하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일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plus.cntv.co.kr로 접속하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도 종목을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루콤 볼까요? 블루콤을 문의하신 분은 상장하고 나서 지켜보고 있다가 딱 14,000원에 20%를 사셨다고요? 근데 어쩌지 오늘 본전 다시 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토로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비전님. 네, 예. 공교롭게도 이게 화요일 날 제가 상담을 드렸던 그분인 것 같고요. 그 예. 종목 같습니다. 휴대폰 부품 업체고요. 동사는 휴대폰 헤드셋이죠. 블루투스 헤드셋을 만들고 합니다. 보통상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앞뒤가 다 막혔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화요일 날 말씀드렸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올라오면서 1차적인 저항 라인이 15,000원 정도 되니까 물렸다가 복구가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15,000원 살짝 넘어가면 수익 실현을 해주고 추이를 지켜보거나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도 예상한 대로 그대로 이제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15,000원 정도를 저항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15,000원을 넘지 아니한다면 동산 추세 전환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장 전체가 오늘이 최고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양상을 보일 거라고 한다면 새내기의 관심이 팍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가깝게요. 오늘 내일 중에 15,000원 가까이 가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멜파스 들어와 있는데요. 예, 멜파스를 매수하신 분은 4만 원에 사셨다고요. 단기 매도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네요. 예, 아마도 오늘이나 어제 정도 사셨을 것 같은데요. 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수급 주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상당히 좀 그 IT, 그 코스닥에 있는 IT 종목들이 삼성전자하고 이제 연관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포함이 된 그런 종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의 목표가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예단을 하기는 좀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다가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실적 전망치가 상향됨에 따라 가지고서 목표 주가는 계속적으로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다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일단은 그 5만 원 정도 대를 그 중장기적인 목표로다가 보시고서 그다음에 이제 그 비중을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 조금씩 그 분할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싼 가격에 잘 사셨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 그리고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여운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2부에서도 역시 종목 상담은 진행이 됩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